누구도 날 거역할 수 없어. 너희 같은 것들은 내 발 아래 엎드려야 마땅해. 세상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녀에게 오늘 밤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요한 밤 검은 세단 한 대가 휘청이며 굽이진 언덕길을 질주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이는 강덕희 회장.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그녀는 타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 없는 철의 여인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 밤 그녀의 얼굴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핸들을 꺾어 가속 페달을 밟았을까요? 아니면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겼던 걸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주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순간 덕희의 눈을 강타했고 피할 새도 없이 핸들을 꺾던 그녀의 차는 굉음과 함께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맙니다. 차량은 몇 바퀴를 구르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들과 뒤틀린 강철 틈 사이에서 덕희는 기적처럼 의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간신히 비틀린 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온 덕희는 차가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으로 흙바닥을 기어 멀리 벗어났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숲의 어둠에 잠긴 희미한 달빛뿐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품격 따위는 이미 의미 없는 것이었죠. 그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목은 이미 심하게 꺾여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들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고 매 순간 의식이 희미해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빌딩 숲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한 마리의 다친 짐승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낯선 시골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했지만 멀리서 빛나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 불빛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간신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 앞에 다다른 덕희의 눈에 들어온 건 늘봄 슈퍼라는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이끄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슈퍼 문턱에 다다른 그녀는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온몸을 내던진 채 그녀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듯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최고층 빌딩의 회장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던 강덕희 회장은 이제 이름 없는 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의 한 페이지가 차가운 슈퍼 앞에서 덧없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서막이었을까요?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드는 시골 슈퍼 앞. 쓰러진 강덕희 회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늘봄 슈퍼의 주인 최우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재고 정리를 하던 그는 인기척에 문을 열었다가 그만 낯선 노인의 모습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새까만 밤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는 할머니는 아무리 봐도 이 동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굳어 있었죠. 온몸에는 흙먼지가 뒤덮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겨나오는 미약한 고급스러움에 우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몸을 일으키고 어깨를 부축해 슈퍼 안으로 옮겼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된 슈퍼 내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으로 할머니를 눕혔죠. 곧바로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위중해 보였습니다. 초조해진 우진은 할머니의 낡은 옷을 살피다 작게 찢어진 곳에서 언뜻 고급스러운 원단의 안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 없이 상비약 상자를 들고 와 할머니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독약이 닿자 할머니의 미약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진은 그 신음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슈퍼를 지켜온 우진에게 낯선 일을 돌보는 일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저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우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간간히 체온을 재보고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열을 식히는 등 마치 가족을 돌보듯이 정성을 다했죠. 날이 밝아오고 햇살이 슈퍼 창문으로 스며들 무렵 할머니의 눈꺼풀이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할머니, 정신이 드세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덕희는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녀의 눈은 어떤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 공허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누구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덕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기억상실. 우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할머니의 모습에 우진의 마음은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병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할머니는 병원도 경찰도 극도로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경계심과 함께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서려 있었죠. 결국 우진은 할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슈퍼에 머물게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낯선 슈퍼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모르는 채 우진의 슈퍼에 의지하게 된 강덕희 회장.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곳 늘봄 슈퍼에서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강덕희 회장. 이제 그녀는 이름 없는 한 노인이 되어 늘봄 슈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없고 그저 우진이 편의상 부르는 할머니라는 호칭만이 존재했죠. 강덕희라는 이름 석자에 깃들어 있던 권위와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과거의 심술궂고 냉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매사에 내하고 순하게 대답하는 순둥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우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우진은 할머니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신문과 뉴스를 보여주며 혹시 아는 얼굴이나 지명이 나오지 않을까 애써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진은 할머니에게 슈퍼일을 가르쳐주며 소일거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봉투에 담아주시면 돼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네. 생전 처음 해보는 허드렛일, 물건 정리도 서툴고 계산도 느렸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면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진땀을 뺐죠.
물건을 제대로 쌓지 못해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고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해 우진의 속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단 한 번도 할머니에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시 하면 돼요. 천천히 배우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우진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평생 타인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덕희의 마음에 낯선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우진의 배려와 친절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덕희는 조금씩 슈퍼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슈퍼를 쓸고 닦고 우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옆에서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야채를 다듬거나 우유를 진열하는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슈퍼에 몰려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덕희였지만 기억을 잃은 그녀는 아이들의 재롱에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슈퍼 할매라 부르며 덕희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왔고 덕희는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덕희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누군가는 지나가다 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차가운 시선과 경쟁 속에서 살아온 덕희에게 마을 사람들의 정은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고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삶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곳 시골 슈퍼에서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시간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는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덕희 회장의 실종 소식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그룹 임원들은 초비상 체제에 돌입했고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비서 박민준이었습니다. 박민준은 표면적으로는 회장의 실종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충직한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언론 앞에서 그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회장님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회장에 대한 걱정보다 오직 강덕희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회장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사와는 별개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정보망을 가동시킨 것이었죠. 그의 지시를 받은 탐정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수상한 노인의 행적을 쫓았고 심지어는 회장의 유력한 유산 상속인들까지 감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회장이 사라진 틈을 타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고 회장 명의로 결제된 문서를 조작하는 등 은밀하게 권력을 장악하려 했죠. 그는 회장이 돌아오지 않기를,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덕희 회장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계획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슈퍼 평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덕희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강덕희 회장의 실종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화면 속 강 회장의 사진을 보던 덕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 회장님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 할머니라는데 아무리 봐도 할머니는 아닌 것 같죠? 우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덕희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 뉴스 속 인물이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겹쳐 보이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없죠. 강덕희 회장이 이런 시골 슈퍼에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리가요. 하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는 법이죠. 박민준의 추적은 점점 더 덕희가 있는 늘봄 슈퍼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정들은 덕희의 사고 차량이 발견된 지점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수색망을 좁혀왔고 며칠 전부터 늘봄 슈퍼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죠. 덕희와 우진은 자신들을 둘러싼 위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박민준의 소나기가 기억을 잃은 덕희의 목을 조여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늘봄 슈퍼의 평화로운 오후, 덕희는 여느 때처럼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잔잔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기억을 잃기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박민준 비서와 그의 사주를 받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평화롭던 슈퍼 앞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덕희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협적인 기운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덕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박민주는 덕희의 멍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하나하나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몇 년 전 김 사장 일가를 파멸시켰던 그 사건. 그리고 이 부장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그 잔인한 결정들 말입니다. 박민준의 말이 이어질수록 덕희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통에 찬 비명소리, 누군가의 절규,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명령들까지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덕희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아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녀의 비명에 우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당신들 대체 누구세요? 할머니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우진은 덕희를 감싸 안으며 박민준 일행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싸늘한 눈빛으로 우진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상관할 바 아니야. 이분은 우리 그룹의 회장님이시다.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니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그의 말은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박민준의 부하들은 우진을 밀쳐내고 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덕희는 결국 정신을 잃고 우진의 품에서 축 늘어지고 맙니다.
우진은 쓰러진 덕희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덕희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진의 절규가 슈퍼 앞에 울려 퍼졌지만 박민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의 말은 덕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덕희의 축 늘어진 몸이 검은 세단 뒷좌석에 실리고 차 문이 닫히자마자 세단은 쏜살같이 슈퍼 앞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진은 망연자실한 채 사라지는 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덕희는 박민준의 차량에 실려 서울의 한 병원 VIP 병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차가운 병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덕희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박민준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덕희의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야심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덕희에게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회장이 돌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말로 그녀를 구슬렸죠.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덕희의 뇌리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가 언급하는 그룹의 중요한 결정들,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렸던 잔인한 명령들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잃었던 기억이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강덕희 회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는지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덕희는 조용히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은 동안 박민준이 그룹의 권력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는지도 분명하게 기억났죠. 회장실에서 서류를 조작하던 그의 모습, 은밀히 돈을 빼돌리던 그의 비열한 뒷모습, 그리고 자신의 부재를 기뻐하던 그의 비웃음 섞인 표정까지 그녀는 박민준의 추악한 속셈과 야망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실한 비서라고 믿었던 그가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덕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박민준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며 그의 계획을 지켜보려는 듯 했습니다. 박민준은 덕희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모든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룹은 회장님 뜻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손에 쥔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오히려 덕희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늘봄 슈퍼에서 보냈던 소박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을 순수하게 보살펴 주었던 최우진의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에게 건넸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순간이 지금 박민준의 추악한 야망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덕희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잃었던 기억은 물론 그 기억과 함께 되살아난 과거의 악행들, 그리고 눈앞에 비열한 박민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해지자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강덕희 회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려 했던 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깨어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덕희 회장의 눈빛은 이미 과거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며 박민준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덕희의 병상 곁에 앉아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그룹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염려 놓으십시오. 회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동안 제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가 직접 처리했으니 그저 편안히 쉬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쥐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덕희에 잡힐 서명을 위조한 서류들을 내밀며 그룹의 주요 자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덕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였나? 내 밑에서 배운 게 고작 이딴 하찮은 수작들이라니. 그녀는 박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를 믿네. 내가 기억이 온전치 않으니 자네가 잘 처리해 주게나. 그녀의 말에 박민준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덕희가 완벽히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의 승리는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잠든 척하던 덕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음을 박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회장으로서 쌓아둔 정보망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박민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병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에서 비상용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해 박민준의 비리 증거들을 수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덕희는 건강이 호전되었다는 명목으로 박민준에게 그룹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민준은 회장님께서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며 회의를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회의 당일, 그룹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 덕희는 박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덕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습니다. 박민준은 회의를 시작하려 했지만 덕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박민준 비서, 오늘 이 회의는 자네의 보고를 듣기 위함이 아니네. 그녀의 입에서 박민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증거들이 차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사실과 명확한 증거들에 박민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지만 덕희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민준,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그리고 자네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걸세. 박민준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억을 잃었던 순둥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냉철한 강덕희 회장으로 돌아온 동시에 한 단계 더 성장한 듯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늘봄 슈퍼의 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싸늘하게 바라본 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비서는 내가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강덕희 회장은 병실에서 조용히 늘봄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잃었던 기억과 함께 되살아난 과거의 악행들, 그리고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고통.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보살펴 주었던 최우진의 순수한 마음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늘봄 슈퍼 앞에 도착한 덕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슈퍼 안에서는 여전히 우진이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화롭고 꾸밈이 없었죠. 덕희는 한참 동안 슈퍼 앞에서 우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성실함, 따뜻함, 그리고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순수한 친절. 그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잊고 살았던 가치들이었습니다. 우진은 문득 슈퍼 앞에 서 있는 덕희를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우진은 한달음에 달려와 덕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덕희는 우진의 따뜻한 손길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실은 제가 강덕희 회장입니다. 우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덕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희는 지난밤 병원에서 있었던 모든 일, 박민준 비서의 악행, 그리고 자신이 기억을 되찾게 된 과정까지 모든 진실을 우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덕희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희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죠. 이야기를 마친 덕희는 우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씨 덕분에 저는 잊고 살았던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진 씨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면서 사람의 온기와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강덕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책임과 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굳은 결심이 담긴 눈으로 우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우진 씨, 나와 함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내 비서가 되어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저를 가장 인간적으로 대해준 당신이라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진은 덕희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덕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악독했던 여왕님은 진정한 개과천선을 이루고 순수한 슈퍼 총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는 순간 늘봄 슈퍼의 낡은 간판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강덕희 회장과 최우진 비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